피그말리온. 아프로디테의 신전에는 많은 여인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여인들. 한 남자는 이 여인들 중 자신이 마음에 드는 여인에게 돈을 건넸고, 그 여인과 남자는 조용히 밖으로 나가 일을 치루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여인은 그제서야 집으로 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무수히 많은 여인들이 아직 신전 안에서 남자들에게 선택받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낯선 남자의 선택을 빨리 받는 여인들은 한 달도 채 안 되어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지만, 그러지 못한 여인들은 길게는 수년 후에나 집으로 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스스로 이러한 선택을 한 그녀들은 신성한 매춘을 치러야 한다는 종교적인 이념으로 신전으로 모였고, 누군가가 자신을 선택해 주기 전까지 신전에 있어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이 땅에 거주하는 모든 여성들은 일생에 한 번 혹은 그 이상 신전으로 모여 낯선 이와 선교를 해야 한다라는 풍습이 있었기 때문이라는데요. 혹자들은 아프로디테의 저주라고도 합니다. 이는 결혼 전 신전에 몸을 바쳐야만 신성한 잉태와 풍요로움을 얻을 수 있다는 종교적인 의식이 퍼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풍습을 기록한 서양 역사학자 헤로도토스는 이러한 행위 자체가 너무나 수치스러운 풍습이라 비난했고요. 학자들은 바빌론, 페키니아의 비블로스와 바알베크, 아르메니아와 키프로스 섬 등의 서아시아 지역에서 일어났을 것으로 추측했습니다. 지중해 키프로스라는 섬에서는 사랑과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는 거품 속에서 탄생을 했는데요. 키프로스 섬의 여신이라고도 불렀습니다. 키프로스 섬의 사람들은 와인 한 잔을 마실 때에도 아프로디테의 축복을 빌고 마실 정도로 이 섬을 축복해주는 여신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풍습을 신성한 매춘으로 생각하고 있었지만, 이 행위를 부도덕하게 바라보는 시선도 있었는데요. 그 사람이 바로 피그말리온이었습니다. 아프로디테의 영향으로 유독 풍기문란했던 키프로스 섬에 살고 있는 피그말리온은 꽤나 재능 있는 조각가였습니다. 주변에 많은 여인들의 호감을 사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그말리온은 그 여인들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피그말리온은 이러한 풍습에 환멸을 느꼈기 때문이고, 특히 매춘을 하는 여인들에게는 더더욱 부정적인 생각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피그말리온은 키프리스 섬에서 일어나고 있는 신성한 매춘이라는 풍습으로 크나큰 실망감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는 결혼을 못하겠다고 각성을 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더욱 그를 작업실에 가두어 두었고, 조각에 더욱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피그말리온은 순백세 개의 상아로 조각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탄생한 조각상. 피그말리온은 이 조각상에 갈리테이아라는 이름을 지어주었고, 자신이 만든 조각상은 그야말로 그의 이상형 그 자체였기 때문에 피그말리온은 갈리테이아와 사랑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만들어낸 조각상과 사랑에 빠지게 된 조각가 피그말리온은 그녀에게 입을 맞추고 말을 걸고 마치 살아있는 사람과 지내듯 하기까지 합니다. 비록 미동조차 없고 자신의 물음에 대답조차 하지 못하는 그저 조각상일 뿐이지만, 피그말리온은 진심 그녀를 사랑했습니다. 움직이지 않는 조각상을 마치 살아있는 사람처럼 대하고 있는 그는 결국 결심을 하게 됩니다.
피그말리오는 아프로디테 축제날에 제단에 제물을 바치며 기도를 하게 되는데요. 내가 만든 이 조각상을 살아 움직이게 해서 나의 아내가 되게 해달라 라고는 차마 못하고 그저 갈라데이아를 닮은 여인을 내 아내가 되게 해달라고 타협하듯 빌었습니다. 그러자 아프로디테는 바닥에서 높은 불길을 3번 솟아 올라오게 하였고 이를 아프로디테의 응답이라 여긴 피그말리오는 서둘러 집으로 향하는데요. 갈리테이아에게서 그는 평소와는 다르게 따뜻한 온기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피그말리오는 그녀를 만져보기 시작했고 그녀는 머리부터 서서히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아프로디테가 자신의 소원을 들어주었음을 알게 된 피그말리오는 그녀와 결혼을 하게 되어 파포스라는 딸을 두었고 훗날 키프로스 섬에는 파포스라는 도시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19세기 프랑스의 고전주의 화가이자 조각가 장레옹 제롬의 피그말리온과 갈라테이아. 장레옹 제롬은 1847년 살롱전에 닭싸움에 참가하는 젊은 그리스인들을 출품해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이 작품에서 보이는 고전적인 이야기와 부드러운 붓터치는 평단의 찬사를 받았으며 그가 화가로서 성공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었는데요. 이후 제롬은 급진적인 인상주의 화풍의 등장으로 인한 갈등 속에서도 전통과 진보를 적절히 조화시킨 자신만의 아카데미적 기술을 후세에 전수하려는 고집을 꺾지 않은 채 일생 동안 흔들리지 않는 예술관을 이어갔습니다.